정치학 개론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강의는 10개의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각 주제당 아마 2회 내지 3회에 걸쳐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매 주제는 제 옆에 있는 이 화이트보드에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정치, 아무리 정치가 싫어도 피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입니다. 모든 분야의 연구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강의의 시작점은 우리가 다루는 대상의 본질에 관한 것이어야 하겠지요. 우리는 지금 정치학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도대체 정치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조금 글쎄요, 어려운 말을 쓰자면 정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바로 우리 이야기 강의의 시작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컨대 이미 정치외교학과에서 정치학 개론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죠. 두 번째, 정치학 강의를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 학생들. 그래서 도대체 정치학이란 어떤 학문이고 무엇을 다루고 왜 연구하는가에 대해서 상당한 호기심 혹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대학을 진학할 때 어떤 전공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치외교학과에 지원해서 공부하고 싶은데 도대체 무엇을 배울까, 무엇을 다루나, 이런 궁금증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도 계실 수 있지요. 그래서 현실 정치를 이해하는데 약간의 도움이라도 얻고자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 이 강의를 수강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시청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능한 한 아주 편안하고 그리고 또 쉬운 그런 용어를 통해서 여러분과 이야기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특히 지금 각 대학에서 정치학 개론을 수강하고 있는 정치외교학과 학생들 혹은 인접학과 학생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치학 개론 강의는 강의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구도와 맥락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여러분이 수강하고 계시는 정치학 개론 교과목 충실히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전반적인 논의의 구도를 제시하시는 교수님의 지도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여러분이 지금 각 대학에서 듣고 계시는 정치학 개론 강의의 보조 강의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오늘 첫 번째 그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정치학개론 강의를 그 학교에서 대학에서 하고 있을 때 아주 재미있는 그런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정치학 공부를 하면서도 정치를 그렇게 가깝게 여기지 않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그 일반 시민들 가운데에는 정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심하게는 정치란 나와 아무 관련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그 정치에 대해서 그리 긍정적이지 못한, 말을 바꿔서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탓이 아니죠. 그래서 현대 한국 정치가 보여준 여러 가지 난맥상, 또 불안정성, 혹은 그 매일매일 접하게 되는 그런 시끄러운 정치 관련 뉴스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그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첫 번째 주제와 같이 정치는 아무리 싫어도, 그리고 애써 피하거나 외면하려 해도 그럴 수 없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치는, 혹은 정치 현상은 우리의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을 포괄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영역은 거의 없다라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일상생활을 매일 영위하지 않습니까? 학교도 가고 또 직장에도 가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얼핏 보기에 우리의 일상생활과 정치의 관련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느껴질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이지요. 왜 그렇지 않은지 오늘 좀 여러분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현상은 틀림없이 사회 현상이지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 속에서 전개되는 여러 가지 상호작용 가운데 하나가 정치 현상입니다. 우리가 그 가게에서 물건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하고, 학교에도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들은 전부 상호작용의 형태를 취하고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은 판매하는 사람 혹은 가게 주인과 상호작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동료들과 혹은 상사 내지는 부하 직원들과 상호작용하게 마련이지요. 결국 우리의 삶의 거의 대부분은 이와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모습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정치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현상도 우리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개되는 상호작용의 한 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호작용은 반드시 목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다고 할 때 사는 우리나 혹은 파시는 상점 주인이나 전부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건을
돈을 주고 얻는 것이 목적이죠. 그리고 상점 주인들께서는 물건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이렇게 목적을 가진 사람들끼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상호작용하게 마련이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 정치 현상이 혹은 정치가 드러내는 특징이 뭘까? 도대체 본질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이 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 연관되어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교 다니지 않습니까? 왜 다니냐 하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 다니지요. 그리고 또 졸업하게 되면 혹은 학위를 받게 되면 어떤 영역에 있어서 이 사람은 충분한 지식을 갖추었다라는 소위 공인을 얻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왜 지식을 얻으려 할까? 왜 우리가 상당한 지식을 갖추었다는 공인을 얻으려 할까? 이런 의문이 생기지요.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마련입니다. 다음, 직장에 가지 않습니까? 직장에 왜 가나? 일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죠. 물론 그 보상은 대개 임금의 형태를 취하죠. 월급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돈 벌려고 가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왜 돈을 벌어야 할까? 이런 글쎄요.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질문이 그렇게 터무니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또 집도 필요하고 자동차도 필요하고 요즘 한국 사회에 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결혼도 해야 되고 뭐 등등. 그런데 이 모든 우리의 행동 혹은 그 행동이 담고 있는 목표는 결국 우리가 어떤 독특한 나만의 고유한 그런 바람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 내가 원하는 삶, 바람직한 삶, 혹은 조금 어려운 말을 쓰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창조적 자아를 구현하기 위한 삶,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삶, 행복하기 위한 삶,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거지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는, 우리가 이 디자인하고 있는, 설계하고 있는 그런 바람직한 삶, 보람 있는 삶을 살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모든 인간은 이처럼 창조적 자아를 우리의 속에 품고 있어요. 우리는 그 자아를 겉으로 드러내고 그 자아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 다 고유한 그 삶의 목표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 정치 외교학 학생들이라면 나는 졸업한 이후에 국제관계 쪽에서 일하고 싶다 뭐라든가 아니면은 정치에 참여하고 싶다라거나 또 안정된 직장을 얻어서 행복하게 살겠다 뭐 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처럼 우리가 그리고 있는, 우리가 구현하려 하는, 이루려는 그런 삶은 반드시 자원을 필요로 한다. 이런 얘기죠. 지식도 우리의 창조적 자아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자원의 하나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바라는 삶을 살려면 자원이 필요한데 그 자원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돈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얻으려 하는, 가능한 한 많이 얻으려 하는 자원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물, 공기 이런 것이 그 무한정으로 얻을 수 있는 자원으로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지요. 깨끗한 공기, 또 깨끗한 물. 자, 이걸 얻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상당 부분은, 거의 대부분은 결국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자원을 획득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런 자원은 제한되어 있고 거저 얻기가 어렵고 서로 경쟁해야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학 입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학 입시도 이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 아닙니까? 그런 시험 아닙니까? 대학에 거저 들어갈 수는 없죠. 누구나 원하는 대학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경쟁을 거쳐야지요.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아주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인데 그것을 얻으려면 경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특히 이제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서 일을 하기 위해 취업하려 하면 더더욱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아직 현직 대학 교수로 일하고 있을 때, 우리 졸업생들이 직장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만, 결국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한다는 것은 그 직장이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자원을 획득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심한 경쟁을 거쳐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 경쟁이 적절히 통제되지 않는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상상하기조차 싫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언젠가 제가 아침 일찍 시내를 나갈 일이 있었는데 어떤 가게 앞에 사람들이 쭉 줄을 서 있더라고요. 굉장히 긴 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가게가 신발 가게였는지 기억이 잘 아마 운동화 가게였던 것 같은데 그날 굉장히 운동화를 싸게 파는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자마자 사람들이 먼저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운동화를 이제 얻어야죠. 제가 너무 재미있어서 잠깐 서서 봤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일제히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뛰어들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굉장한 경쟁이었어요.
물론 통제하는 분들이 있어서 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아무도 통제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서로 밀고 그렇죠? 뭐 심한 경우에는 서로 때릴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럴 수도 있죠. 굉장히 폭력적인 경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음, 이처럼 사람들이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예외 없이 즉 모든 사람이 지향하는 바는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가능한 한 많이 그리고 빨리 획득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사회 속에 확산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뭐 저는 그 기준이 뭔지 참 모호합니다만 좋은 직장, 뭐 그렇지 못한 직장, 또 좋은 회사, 그렇지 못한 회사, 좋은 학교, 그렇지 못한 학교 이런 이 분류들을 많이 하는데 그 분류가 결국 무엇에 따른 것일까 생각해 보면 그 직장이나 학생들이 어떤 학교, 그러니까 좋은 학교,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자원의 질과 양의 차이다. 그것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누구나 예외 없이 이처럼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얻고자 하는 자원들이 있고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경쟁하지요. 문제는 그 경쟁의 모습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그 엉뚱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과 내가 이제 어떤 교실에 같이 있는데 굉장히 배가 고파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주 굉장히 커다란 피자를 하나 시키기로 했습니다. 무지무지하게 커다란 피자. 자, 피자가 배달되어 왔을 때 무슨 문제가 벌어지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나누느냐가 문제죠. 몸집이 큰 학생은 나는 크니까 그만큼 큰 조각을 먹어야 한다. 또 나는 몸이 약하니까 아주 영양분이 많은 부분을 내가 먹어야 되겠다 등등 각자 가능한 한 많은 조각을 얻으려 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도 통제하지 않는다면 일시에 덤벼들어서 치고받고 더 큰 조각을 얻기 위해서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피자를 나누어 먹기는커녕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아무도 못 먹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요.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16세기 말 17세기 초입니다만 영국에 살았던 정치 철학자, 정치 사상가, 뭐 현실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만 한 사람이 잘 묘사해 놓았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토머스 홉스이죠. 홉스가 쓴 가장 널리 읽히는 혹은 유명한 책의 이름은 The Leviathan, 리바이어던 아닙니까? 세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연에 관해서, 인간에 관해서, 혹은 이 정부에 관해서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속에서
홉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다 얻으려 하는 자원을 가능한 한 많이 획득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계속 싸우게 마련이다. 그런데 그 싸움이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단지 힘과 기만, 이 원서에는 force and fraud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힘과 기만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아주 외롭고 또 가난하고 게다가 비열할 뿐만 아니라 잔인한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계속 싸워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불행해지고 힘, 기만이 바로 누가 무엇을 얻는가를 정하게 되고 이런 사회죠. 그래서 그 사회를 여러분이 잘 아는 말로 표현했지요. 그것이 만인에 대한 투쟁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war of every man against every man 이런 얘기죠. 거기서는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게 마련이지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인간에게는 이러한 자연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능력을 갖고 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합리성과 이성이다. 라고 이제 홉스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서로 싸우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자원을 나누어 갖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누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자원을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힘을 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힘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 의해서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힘을 정치적 권위 혹은 정치 권력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통제하기 위한 힘을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힘을 어떤 집단에게 부여하고 그 집단은 그렇게 사회 구성원 모두로부터 받은 정당한 힘을 통해서 이제 사회 속에서 자원을 나누는 일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소위 정치 권력 혹은 정부의 탄생을 홉스는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어쨌든 결국 우리는 사회 속에서 더 많은 자원을 더 빨리 획득하기 위해서 경쟁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경쟁이 아주 폭력적이 되거나 아니면 공존 자체를 위협하는 그런 모습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지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자원을 나누어 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누어 주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우리로부터 부여받아야 된다. 우리는 어떤 집단에게 힘 혹은 정당한 힘, 흔히 말하는 정당한 권력을 주어서 우리를 위해서 물론 우리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자원을 나눠줄 것을 요구합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한 강의가 너무 길면 여러분이 지루하실 것 같아서 몇 번 나누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